네, 다음으로 완전 확산면입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확산한다는 거예요. 완전 확산면을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휘도가 뭐예요? 눈부심이라 그랬죠. 휘도가 일정한 면이고 그것을 완전 확산성 광원이라고 하는데, 완전 확산이라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이 있는데 만약 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굴절을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면이라고 하면, 완전 확산면이라고 하면은 돼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빛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이렇게 전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간다. 그래서 완전 확산면이라 하고요. 이러한 완전 확산면은 이상적인 거죠.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휘도가, 눈부심이 일정한 그런 면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휘도가 완전 확산면에 대해서 몇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광도는 뭐예요? 원래 광도는 이거죠. B는 S분의 I가 됩니다. 여기에서 S가 뭐예요? S가 원이 되겠죠. 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 그래서 파이 R 제곱분의 I가 되니까 광도가 뭐다? 파이 R 제곱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완전 확산면에서의 전체 광속도 원으로 보는 거예요. 원. 그래서 원의 입체가 뭐예요? 광도 I는 오메가분의 F에서 원의 입체각은 파이가 됩니다. 파이분의 F니까 광원의 전광속, 완전 확산면에서의 전광속은 파이 I 루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속 발산도,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완전 확산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속의 발산도, 지금 완전 확산도 광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완전 확산성 광원에서의 광속의 발산 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아시겠지만 S분의 F가 됩니다. 광속 발산도는 광속은 면적으로 나눈 것이고요. 이 면적은 뭐다? 원이 되죠. 원이니까 파이 R의 제곱. 그 다음에 광속 F는 뭐다? 전광속 파이 I가 되죠. 파이 I가 되니까 파이 I 제곱분의 파이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I는 뭐요? I는 뭐다? 파이 R 제곱 B가 됩니다. 파이 R 제곱 B를 대입하고 파이, 그리고 파이 R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 확산면에서의 광속 발산도는 파이 B 레드룩스다. 뭐다? 휘도 곱하기 파이만 하면은 광속 발산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완전 확산면에서 휘도와 광속 발산도 관계는 이렇다. 파이 B.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도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바로 나오거든요. 거리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가 됩니다. 이렇게 조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R의 제곱분의 I는 파이 R 제곱 B니까요. 파이 R 제곱 B니까 하니까 조도도 파이 B가 된다. 완전 확산면에서는 조도와 광속 발산도가 동일하게 파이 B가 된다. 우리가 개념이 똑같다고 했죠. 어차피 광속 발산도도 그렇고 조도도 그렇고 광속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인데, 우리가 받는 면적이냐 보내는 면적이냐 그 차이지만, 완전 확산성에서는 광속 발산도와 조도가 모두 파이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속 발산도와 조도의 관계에서 R은 파이 B예요. R은 파이 B인데 반사면과 투과면에 따라서 여기 반사율과 투과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조명이 있어요. 조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안쪽 부분에 조도가 있습니다. 조도가 있고, 이 글러브 있죠. 이 조명을 둘러싸고 있는 글러브에 예를 들어 투과율이
타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낼 때 광속 발산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100% 비트 100% 투과시킨다고 하면은 R은 E가 되겠죠. 이 부분에, 이 면적에, 조명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조도가 E고요. 100% 투과시킨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광속 발산도와 조도가 똑같겠지만 투과를 시키는데 50%만 투과시킨다, 60%만 투과시킨다고 하면은 광속 발산도는 이 조도에다가 투과율, 타우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사면에서는 반사율 로우를 곱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딱. 계속해서 광속 발산 여기서 완전 확산면에서 광도와 광속의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계시던 것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지금 광도와 광속의 관계에서 광도는 입체각분의 광속이라고 했고 이 입체각이 9, 그 다음에 뭐 원통, 그 다음에 원에 따라서 다른데 9는 얼마? 4파이라고 했습니다. 원통은 파이 제곱이라고 했고 원은 파이라고 했어. 그럼 광원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완전 확산성 광원에서 구광원 4파이 그다음에 원주광원, 원통광원, 직선광원은 원주, 원통, 직선은 파이 제곱입니다.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그 다음에 평면판 광원에서는 파이 I, 그러니까 원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한 거 그대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의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드렸었는데 반사,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그 글러브가 있습니다. 글러브 뭐냐면 전등을 둘러서 한 거예요. 이런 글러브가 있고 글러브에 여기 얘가 전등이요. 형광등이라고 볼게요. 형광등. 형광등이라면 여기에서 빛을 이렇게 내뿜죠. 광속을 이렇게 내뿜습니다. 내뿜을 때 보세요. 이렇게 뿜은 광속이 있는데 어떤 광속은 이렇게 투과를 할 것입니다. 빠져나가고 이 글러브를 벗어나겠죠. 어떤 광속은 이렇게 반사를 할 겁니다. 또 어떤 광속은 그 유리 글러브에 흡수가 될 겁니다. 흡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단면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보세요. 입사광의 전체 광속이 있을 때 투과되는 것, 그 다음에 반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F 알파라고 하면은 흡수되는 광속, 이 면 자체에 흡수되어서 투과도 아니고 반사도 아닌 그런 광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사율이라고 해요. 반사율은 뭐냐면 전체 광속분에 반사되는 광속의 비율을 반사율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투과율은 뭐냐? 전체 광속분에 투과되는 거 F 타우라고 하죠. 투과되는 광속의 비율. 흡수율은 전체 광속분에 여기 흡수되는 광속의 비율을 F 알파라고 하고요. 퍼센트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빛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빛을 줬습니다. 그러면 투과되는 거, 반사되는 거, 흡수되는 거 다 합하면 얼마요? 100%가 되겠죠. 그래서 투과율, 반사율, 흡수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사되는 광속, 투과되는 광속, 흡수되는 광속 전체 다 더하면은 전체 광속이 되는 겁니다. 또 흡수율, 투과율, 반사율 다 더하면은 그 값은 또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럼 이게 뭐냐? 글러브라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명이 이렇게 했을 때 조명을 둘러싼 것을 우리가
야구 글러브 뭐예요? 공을 둘러싸는 거 야구 글러브를 하는 것처럼 조명을 둘러싼 거 이것을 우리가 글러브라고 하는데 글러브의 효율이 1-로분의 타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흡수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흡수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투과율과 반사율만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율분의 1-반사율분의 투과율로 글러브의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전등을 글러브가 둘러싸고 있을 때 이 글러브의 효율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1-반사율분의 투과율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전구의 효율이 있습니다. 전구의 효율은 앞 시간에서도 했지만 전체 입력 광속분의 전체 출력 광속입니다. 전구의 효율은요. 우리가 루멘/퍼 와트라고 했죠. 루멘/퍼 와트. 1와트당 몇 루멘의 광속을 발산하느냐. 20루멘/퍼 와트라고 하면은 1와트당 20루멘의 광속을 발산한다. 그것이 전구의 효율입니다. 전력분의 광속이고요. 그다음 광속 발산도와 조도와의 관계입니다. 광속 발산도와 조도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속 발산도하고 조도하고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글러브로 둘러쌌다면 여기에 이탁 글러브 효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광속 발산도는 조도에다가 글러브 효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다? 조도는 거의 역제곱의 법칙에 의해서 조도가 R의 제곱분의 I입니다. 네, 곧 할 거예요. 할 거고 거기에다 글러브 효율을 곱해주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R 제곱분의 I에다가 글러브 효율 1-로분의 타우를 곱해주면은 광속 발산도와 조도, 그 다음에 광도까지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나오죠. 이게 시험에 간간히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돼요. 엄청 자주 출제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광곡선과 루소 선도가 있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단 우리가 배광곡선, 루소선도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있죠. 주관식으로 출제된다면은 이거 그리기 위해서 끙끙 앓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볼게요. 배광곡선과 루소선도인데 배광곡선이 뭐냐면은 광원을 중심으로 지나는 평면상의 광속의 분포를 극좌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런 조명이 있습니다. 이런 조명은 어떻게 될까? 이 조명 자체가 이렇게까지 조명을 낼 수가 있겠죠. 만약 이 부분이 완전히 빛이 차단된 부분이라면 광속이 이렇게 분포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극좌표로 나타내다 보면은 요 부분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으로는 빛이 나가지 않고요. 아랫부분으로만 나가는데 그것도 옆부분으로는 많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광곡선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실제 그림을 그릴 경우가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구나.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이 배광곡선을 보면은 조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구나. 어떤 조명이 사용됐구나. 직접 조명이구나. 간접 조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가세 모양이 좀 더 길다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얘 보세요. 얘는 우리가 만약 이 부분이 빛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면은 조명은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또 가운데 전선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명이 만약에 작다면은 전체 배광 분포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자주 보는 형광등 있죠. 형광등은 배광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광곡선이 이루어졌구나, 그려졌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루소 선도가 있습니다. 루소 선도는 뭐냐면 광원의 배광이 축대칭일 때, 대부분 광원 축대칭이죠. 우리 축대칭 아닌 광원 거의 없을 겁니다. 축대칭일 경우 그 연직 배광을 수식으로 나타낼 때 전체 광속, 전체 광속 F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광속이 빛에서는, 조명에 있어서는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광속이 가장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광속을 구해야 되는데 그 광속을 구하는 방법이 루소 선도의 면적이요. 루소도 앞에 배광곡선 있죠. 배광곡선을 갖고 루소 선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루소 선도의 면적을 구하면 총 광속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공식이 2파이 곱하기 R분의 S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고요.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면적 구하면은 R분의 2파이 곱해주면 돼요.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공부만 조금 하시면 이론 공부 저하고 같이 하셨다면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총 광속은 루소 선의 면적 S에 비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총 광속은 루소 선도상에서 상반구에 광속이 있고 하반구에 광속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서 했지만 보세요. 이 부분을 하반구 광속, 이 부분을 상반구 광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반 광속, 상반 광속인데 이렇게 분포가 되어지는데 이거 자체가 아니고요.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이게 배광곡선입니다. 이러한 배광곡선,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러한 배광곡선을 갖고 루소 선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배광곡선에 따라서 루소 선도를 그리고 이 루소 선도의 면적을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총 광속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면적은 보시면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하반구 광속이라 하고요. 이 윗부분의 광속을 상반구 상반구광속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면적은 뭐다? 상반구 플러스 하반구요. 그래서 하반구 광속은 2파, R분의 2파에서 뭐다? 하반구의 면적. 상반구 광속은 R분의 2파에다가 90도에서 180도 사이 면적이니까 상반구의 면적을 구해서 대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구할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이걸 구해야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면적만 구하는 방법 몇 가지만 우리 문제풀이에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통형 광원의 배광곡선은 이렇게 원통형 광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세로로 세워져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배광곡선이 그려지는데 그때 루소 선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루소 선도의 이 부분이 하반구 면적이고요. 이 부분이 상반구 면적인데 만약에 이러한 배광곡선으로 그려진 이러한 루소 선도에서 하반구 광속을 구해라 라고 하면 얼마? 하반구 광속을 구해라 하면 이 R분의 2파에다가 뭐다?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이 면적 어떻게 돼요? 이 면적은 전체 원면적의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 원면적 얼마? 4분의 파이알제곱. 전체 원의 면적의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문제라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구형 광원이 있다고 했을 때 구형 광원에서의 배광곡선은 이렇게 되고 그때 루소선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상반구 광속을 구해라. 그러면 얼마? R분의 2파에다가 상반구 광속은 90도 위에 이 면적 S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광속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을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이 아니실 거예요. 문제풀이에서도 확인이
대시입니다. 그 다음에 조도 계산입니다. 우리가 제가 조명에서 주인공이 광속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조도가 더 주인공이죠. 조도를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규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독서실이 있다. 독서실에 눈이 너무 어두우면은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독서실의 조도를 몇 룩스 이상으로 해야 된다. 들어보셨죠? 몇 룩스. 그건 뭐냐면 그 단위 면적당 비트의 세기가 중요한 겁니다. 전체가 아니고 어느 일정 면적의 비트의 밝기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도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조도 계산이 우리가 또 현장에서 실제로는 더 많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조도를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램버트의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조도에 관한 거리 역제곱의 법칙인데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I, 광도 I는 조도 E는 광도의 제곱분의 거리의 제곱분의 I라고 해서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공식입니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 이거 그래서 지금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 뭐냐면 조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반비례해서 역제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리가 R일 때 E라고 하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 조도는 당연히 보세요. 광원이 있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둡겠죠. 당연한 건데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조도가 2배 어두워지느냐? 아니고 면적입니다. 면적. 구의 면적. 전부 다 면적은 뭐다? 제곱에 비례하죠. 제곱에. 그래서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조도는 4배로 작아지는 겁니다. 거리가 3배가 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배가 작아지는 겁니다. 거리가 3배 멀어졌기 때문에 조도가 밝기가 3배 어두운 것이 아니고 제곱배 9분의 1배로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램버트 코사인 법칙이 이겁니다. 거리 역제곱의 법칙.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조도가 계산된다. 이런 것이고요. 법선조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이 조명이 있으면 보세요. 만약 이 지점에 조도라고 하면 조도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죠. R 제곱분의 I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수직으로 내려온 이 부분의 조도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임의의 지점, 이런 P 지점의 조도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 조도가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이런 방향,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의 조도, 이 N을 우리가 법선조도라고 합니다. 법선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수평이죠. 얘하고 얘는 수평입니다. 수평.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H라고 수평면 조도라고 합니다. 수평면 조도.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수직이죠. 수직.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EV라고 수직면 조도라고 합니다. 수직면 조도. 얘는 EN을 법선 조도, 그 다음에 EH를 수평면, EV를 수직면 조도라고 해서 법선 조도, EN, 수평면 조도 EH고 수직면 조도를 EV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선 조도는 했지만 우리가 조명, 여기는 우리가 그 점광원이에요. 점광원일 때 원으로 보는 거죠. 구로 보고. 그래서 조도는 면적분의 광속인데
면적은 점광원 9로 보면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분의 광속은 광도로 나타내면은 9니까요. 4파이 i가 되죠. 4파이 i가 되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앞에서 한 것처럼 조도는 얘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가 된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i. 여기 램버트 코사인 법칙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습니다. 수평면 조도 한번 볼게요. 수평면 조도. 수평면 조도는 보세요. 지금 얘가 세타, 얘가 세타면 얘가 억각으로 얘가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가 세타, 얘가 뭐예요? 이 부분이 수평면 조도죠. 수평면 조도. 얘가 90도면 어떻게 돼요? 얘분의 얘는 뭐 얘분의 얘는 얘가 90도고 얘가 세타니까 이것보다 이것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 부분 이 H 수평면 조도는 이 조도 얼마? 법선 조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법선 조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이 H 수평면 조도가 되고 그래서 이 H는 어떻게 된다? R 자승분의 I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수직면 조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면 조도. 얘가 90도고요. 얘가 세타면 얘분의 얘는 뭐다? 얘분의 얘는 사인 세타죠. 따라서 수직면 조도는 R 자성분의 I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법선 조도는 법선은 그대로 R 자승분의 I고요. 평 뭐다? R 자승분의 I의 코사인입니다. 수직 R 자승분의 I의 사인이에요. 사인. 그 혹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부산에서 야구 열릴 때 경기장 어디요? 사직구장이죠. 사직구장. 그래서 수직면 조도일 때 사인입니다. 수직면 조도일 때 사인. 그래서 이게 코사인, 사인 굉장히 헷갈리시거든요. 시험장 갔을 때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수평면 조도일 때 코사인이고 수직면 조도일 때 사인해서 사직 요거 외워주시면은 그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도라고 하면은 어떤 조도를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조도 얘기하면 어떤 조도 다 법선 조도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건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조도는 수평면 조도입니다. 우리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방향이 아니고요. 조도는 당연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방향 조도 아니겠죠?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게 바닥면입니다. 바닥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방향 조도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조도라고 하면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이 방향 조도. 그래서 수평면 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도를 구할 때 법선 조도는 법선 조도를 구하라고 말할 겁니다. 수직면 조도도 마찬가지죠. 법선 조도나 수직면 조도는 모두 조도의 명칭, 법선 조도를 구하시오, 수직면 조도를 구하시오라고 명칭이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언급이 없을 때는 수평면 조도, 이 방향의 조도를 구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평면 조도를 구하려면 각도 세타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각도 세타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은 조도를 물었을 때 법선 조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법선 조도나 수직면 조도는 반드시 조도의 명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칭이 없으면은 수평면 조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평면 조도에서 각도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법선 조도를 구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조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조도를 구하시려고 했는데 얘가 3m, 얘가 4m요. 그러면 각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3m고 4m가 얼마? 얘가 5m입니다. 5m.
그럼 얘가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얼마?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뭐 5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예. 구해서 대입을 해 주셔도 되는데 만약 부작용하게 이런 각도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법선 조도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평면 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광원이 아닌 광원에 의한 조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때는 점광원이라 보고요. 지금 거리가 굉장히 멀고 거리가 굉장히 멀 때 이 광원은 하나의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도를 계산하는 경우였고 그게 아닌 점광원이 아닌 광원에 의한 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크게 반구형 광원, 원평판 광원, 구광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광원이 우리가 점광원도 어떻게 보면 구광원을 볼 수가 있지만 이 구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반지름 A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지름 A까지 고려했을 때 조도를 구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조도를 구할 때 조도 E는 뭐다? 파이비였죠. 앞에서 E는 파이비. 기본적으로 파이비 곱한 다 여기에서 뭘 곱해야 되냐면 반구형 광원과 원평판 광원 같은 경우는 h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 얘가 지금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보세요. 이 그림에서 얘가 a니까 얘도 a죠. 얘도 a입니다. 그럼 이 그림이 뭐예요? 여기 이 길이가 뭐예요? h고 a니까 얘가 세타는 이 그림 여기 길이는 루트에 h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 어떻게 돼?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얘가 세타니까 얘보다 얘죠. 얼마? 얘. 루트에 h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얼마? a가 되고 사인 세타 제곱이면은 이것을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 h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반구형 광원과 원평판 광원에서는 조도는 파이비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로 곱한다.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는 h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a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구광원에서는 이 반지름 a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광원에서 반지름 a가 주어졌을 때 경우죠. 주어지면은 h제곱분의 a제곱, h제곱분의 a제곱. 뭐 여기에 유도 과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공식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점광원으로부터 h만큼 여기 h만큼 떨어진 반지름 a의 원평면의 평균 조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뭐요? 원뿔이죠. 원뿔입니다. 원뿔에서 일단 광도부터 해볼게요. 광도 I는 입체각분의 광속이고요. 오메가분의 F고 원뿔에서 입체각 얼마나 그랬어요? 원뿔에서 입체각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맞죠? 조도는 면적분의 광속이 되고 광속 얼마? F. 여기서 F는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광도 I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 A의 원평면 평균 조도는 이 원평면의 면적은 얼마예요? 1이죠. 원뿔에서 이 원평면의 면적은 반지름이 R인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파이 R 제곱에 광속인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를 대입하면 됩니다. 혹은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를 약분할 수가 있죠. 파이를 약분하면 R 제곱분의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I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공식이 점점 많아지면서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이게 못 해먹겠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쭉쭉쭉 넘어가시고요. 이제 문제풀이에서 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에서 또 확인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공식 그냥
그냥 유도하는데 이 공식이 어디에 쓰이는구나 하면서 느끼시다 보면은 또 공부 효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재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이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고비는 올 겁니다. 이런 고비는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문제에서 딱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또 않을 겁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